안녕하세요. 닥터 유태우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신종 코로나, 국가가 할 일과 내가 할 일입니다. 제가 1월 30일 날 신종 코로나 안 걸리기에 대해서 이미 강의를 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벌써 한 3주 지났죠. 3주 이상 지났습니다. 그 사이에 많은 일들이 벌어졌고, 신종 코로나, 지금은 이제 이름이 바뀌어서 코로나19입니다만에 대해서 또 많은 것을 알게 됐습니다. 오늘은 새로 알게 된 사실들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국가는 어떤 일을 하고 또 나는 어떤 일을 할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첫 번째, 더 알게 된 사실은요. 코로나19에 대해서 도대체 이 바이러스가 뭐냐? 그래서 연구를 해봤더니 이게 과거에 이 세계적으로 유행했던 사스 바이러스랑 거의 같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 바이러스는 이제 RNA 바이러스라 그래요. 그래서 이제 유전체가 있거든요. 근데 유전체가 사스 바이러스랑 굉장히 흡사한 겁니다. 네, 그래서 이름이요. 사스 바이러스는 이름이 사스 코로나 바이러스 이렇게 됩니다. 네, 그래서 사스 약칭해서 사스 코V 이렇게 쓰죠. COV. 그런데 이 코로나19 바이러스는요, 이거랑 아주 비슷하다 그래서 사스 코로나 바이러스 2 거기다가 2자만 더 붙인 겁니다. 네, 그래서 굉장히 이게 흡사하다. 그러면은 사스하고 이게 거의 같은 병을 일으키지 않나? 사실 상당히 비슷해요. 네, 사스는요, 2002년, 그러니까 한 18년 전에 일어났던 이제 유행병인데 역시 중국에서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전 세계 27개국으로 퍼졌습니다. 그리고 한 8,000명이 감염이 됐고요. 그 중에서 10%인, 그러니까 치사율이, 사망률이 10%에 달했죠. 네, 그래서 한 800명 정도가 사망을 했던 그러한 이제 전염병이었죠. 전 세계적으로 27개국이었습니다. 반면에 코로나19는 어떨까요? 네, 코로나19는 이제 치사율이 제가 10%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코로나19는 치사율이 우리나라는 0.9%입니다. 그리고 세계적으로는 1.1%, 우리나라랑 비슷하고요. 시작이 된 중국만 아직도 3.2%입니다. 왜 이렇게 치사율이 다르냐? 이거에 대해서는 이제 조금 이따 또 말씀을 드릴게요. 그 외에도 상당히 다른 점들이 있어요. 네, 우리나라에서 이제 이 코로나19가 발생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게 접촉한 사람이 있죠. 그리고 증상이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합쳐서 이제 의심자라고 하는데요. 이 의심자에 대해서 그동안에 우리가 검사를 한 사람이 16,000명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검사를 시작해서 지금까지, 어제까지입니다. 16,000명 정도가 되는데 그 중에서 바이러스를 가진 사람, 그러니까 감염자가 되겠죠. 몇 %였을까요? 네, 16,000명 중에서 600명 정도, 그러니까 3.3% 정도가 감염자입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증상이 있다든지 의심자들이 사실은 감염자가 아니라는 거죠. 이게 이제 밝혀졌고요. 네, 두 번째는 또 대부분의 감염자가요, 중증자가 많지가 않습니다. 이것도 이제 중국과 다른 건데요. 중국에서는 중증자가 20%죠. 네. 그런데 사망자도 제가 아까 3.2%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우리나라에서의 중증자는요, 1.5%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600명 중에서 9명 정도, 중증자가 있고요. 굉장히 중증자가 적죠. 네, 대부분은 이제 격리되어 있는 거지,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러니까 증세가 별로 없거나 아니면은, 격리하거나 감기나 독감 정도 이렇게 앓고 완치가 됩니다. 이미 완치돼서 격리에서 해제된 사람들이 점점 생기기 시작했죠. 또 한 가지는요, 어린이들은요, 걸려도 아무렇지도 않습니다. 거의 무증상이거나 아니면은, 감기 정도의 경미한 증상만 앓게 되죠. 그러면은 누가 중증자가 될까요? 아니면은 누가 사망자가 될까요? 네, 이미 들으셨겠지만은 대부분은요, 이미 다른 병이 있습니다. 네, 이미 사망자 중에는요, 예를 들면 폐기종이 오래 앓았다든지 아니면은 만성 신부전이 있다든지 이 자체가 이미 중증이거든요. 아니면은 이 사망자 중에 이제 상당수가 이제 정신병동 장기 입원자였습니다. 이렇게 정신병동에 장기 입원해 있다든지 이런 분들이 중증이 되고 주로 아니면은 사망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보통 활동하는 사람들은 그런 일이 거의 없다는 거죠. 중국과 이 한국 또는 세계의
그 중증률의 차이가 난다고 아까 말씀드렸죠. 중국에서는 20%다. 네, 근데 다른 나라, 우리나라 포함해서 다른 나라에서는 그게 안 그렇거든요. 그 차이는 어디서 오느냐? 그 차이는 진단과 치료의 차이입니다. 이게 감염병이다 보니까 치료를 하려면은 특별한 이제 병실이 필요해요. 음악 병실이라고 하는 병실이 필요하고요. 또 진료하는 의사도 또 방호복도 입어야 되고, 뭐 고글도 써야 되고, 그리고 감염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되고, 네, 이렇게 잘 갖춰져야 여기에 대응할 수가 있는데, 중국에서는요, 일시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 감염이 됐어요. 그러니까 중국의 의료 인프라를 보면 그 대처할 만한 인프라가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제때 진단을 못하고 제때 치료를 못하니까 병실 구하기 어렵고 이런 얘기 들으셨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중증률과 사망률이 높은 겁니다. 근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요, 이제 중국도 잘 대처를 할 것이기 때문에 중증률, 사망률은 줄어갈 것으로, 물론 이제 발생률도 줄어가고 있지만은요, 줄어들 것으로 이제 예상이 됩니다. 지금 이제 코로나19가 이게 이제 큰 문제다라고 생각을 하시는데요. 사실은 우리는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네, 그게 뭐냐면은 독감이거든요. 코로나19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코로나 바이러스 2가 일으키는데, 독감은요, 인플루엔자 바이러스가 일으킵니다. 그리고 뭐 얼마나 자주 일어나느냐, 뭐 추산이긴 합니다만은 우리나라 국민의 지금 현재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올 겨울 얘기거든요. 우리는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이게 큰일 난다, 이것만 얘기를 하시는데, 사실은 전체 인구의 10%, 그러니까 5천만의 10%니까 어떻게 돼요? 500만 정도가 이미 독감 바이러스에 걸립니다. 걸려 있어요. 걸리고 낫고 걸리고 낫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 중에서 1%가 중증이 됩니다. 그러니까 500만 명의 1%면 5만 명이 중증이고요. 그 중에서 다시 중증인 사람들의 10%가 사망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올 겨울에 한 5천 명 정도가 직간접적으로 독감 바이러스에 감염이 돼서 사망을 하는 거죠. 이것도요, 코로나19랑 비슷해서요, 단독으로 사망하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이미 뭐 고령자거나 아니면은 다른 만성 질환이 있는데 독감이 겹쳐져 가지고 그것이 합쳐져서 사망에 이르게 되는 거죠. 사실 어떤 게 더 큰 문제겠어요? 네, 독감이 더 큰 문제입니다. 예, 이게 먼저 해결할 문제지만은 독감 바이러스는 이미 만연이 돼 있어요. 이걸 뭐 전파를 막을 수가 없거든요. 차이점은 코로나19는 새로 출현한 바이러스이기 때문에 그래도 이것을 전파를 막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 차이입니다. 코로나19의 전파에 대해서도 좀 더 알게 되는데요. 네. 이 사스하고 이제 굉장히 이제 이게 흡사하다 그랬잖아요. 근데 사스 바이러스하고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전파의 차이점이 뭐냐면은 사스 바이러스는 증상자만 전파를 합니다. 네, 증상자만 전파를 하는데 반해서 코로나19 바이러스는 증상자도 물론 전파를 하는데요. 경미한 증상이 있는 사람들도 전파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미 들으셨겠지만은 이 사스 바이러스보다 훨씬 전파력이 강합니다. 그 이유가 이 경미한 증상을 가진 사람들도 전파력이 있기 때문인 거죠. 자, 그런데요, 실제적인 전파는 어떻게 일어나느냐? 네, 무슨 이제 뭐 이게 음식으로도 또는 뭐 우리가 이제 그 배설물 통해서도 뭐 전파될 수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지만은 지금까지 보고된 것의 대부분은 아직까지는 사람 간 접촉입니다. 그 사람 간 접촉인데 사람 간 접촉도 밀접 접촉이 거의 확실한 전파 방법입니다. 그래서 밀접 접촉이라는 것은 예를 들면 가족이다, 같은 공간에 사는 사람들, 아니면은 의료진, 네, 그리고 계속 그 환자들을 봐야 되잖아요. 네, 의료진들, 이런 경우에 이제 밀접 접촉에 의해서 감염이 전파되는 거죠. 두 번째 경우가 이번에 이제 확산 때 보셨겠지만은 실내 접촉이라는 겁니다. 같은 실내에 그래도 뭐 30분 이상 또는 1시간, 2시간을 갖다가 실내 공간에 같이 있었을 때, 네, 이럴 때 이제 또 전파가 됩니다. 그래서 뭐 종교 집회라든지 아니면은 정신병동 같은 밀폐된 공간이라든지 이런 데서 다수의 전파가 일어난 것이죠. 그런데 예를 들면은 많이 주의하고 있는 곳에서는 한 명도 발생이 없었습니다. 그 주의가 어디냐면은 지하철, 네, 버스, 택시, 뭐 응급차,
실제로 거기에 감염자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아니면은 배 비행기, 우리나라에서는요, 물론 이제 뭐 어떤 크루즈에서 많은 발생했다 이런 보고가 있긴 합니다만은, 우리나라의 배에서 우리나라에서 오는 비행기 안에서는 감염이 일어난 적이 없습니다. 네, 이게 이제 새로 우리가 알게 된 사실이죠. 자, 그러면은 이제 국가가 할 일이 있고 내가 할 일이 있습니다. 네, 국가가 할 일은 크게 이제 둘로 나눠집니다. 첫 번째는 당연히 이 신종 이게 바이러스니까 이 바이러스에 대한 차단입니다. 지난번에 사스는요, 20년 전 일이긴 합니다만은, 전 세계적으로 이 바이러스를 차단해서요, 아예 이 바이러스를 없애버렸습니다. 네, 이제 지금 아마 실험실에서만 남아있지, 아예 없애버렸거든요. 네, 그래서 돌아다니질 않습니다. 사람들 사이에는 없다는 거죠. 이게 이런 비슷한 바이러스가 이제 천연두 바이러스가 있죠. 천연두 바이러스도 이제 예방접종을 통해서 우리가 인류에서 없애버렸습니다. 이렇게 바이러스 자체를 갖다가 없애버릴 수 있는데요. 아마 이것도 그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하여튼 그 방법이 지금은 차단입니다. 네, 그래서 차단이 있고요. 또 한 가지가 뭐냐면은 중증자 진단과 치료입니다. 네, 그래서 각각 뭐라고 그러냐면은 이게 바이러스를 차단하는 걸 봉쇄 전략이라고 하고요. 그다음에 중증자를 치료하는 것을 완화 전략이라고 합니다. 두 가지를 동시에 하는 거죠. 네, 그래서 어제부로 갑자기 이제 확산이 됐기 때문에 어제부로 이제 개편이 됐죠. 그래서 감염병 위기 경보를 갖다가 심각으로 이제 격상을 시켰고요. 그리고 총리가 이제 관할을 하는 새로운 기구가 생겼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입니다. 이걸 이제 사회 재난으로 보고 이제는 크게 이걸 관할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왜 이렇게 총리 산하로 하냐면은 중앙정부에도 부처가 여러 개가 있잖아요. 뭐 지금 이제 주된 게 이제 보건복지부, 그다음에 뭐 행정자치부, 네, 뭐 이런 등등, 또는 교육부, 이런 것들을 다 통째로 관할을 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또 지방자치단체도 또 협력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의료진도, 네, 의료기관과도 협력을 갖다가 최대한도로 잘하기 위해서 총리가 주관하는 이러한 대책본부를 만든 거죠. 네, 그리고 아마 이제 이렇게 되면은요, 네, 훨씬 더 예산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예산도 또 증액을 해야 되겠죠. 네, 이렇게 해서 이제 바이러스를 차단하는 것을 하게 됩니다. 이 차단의 가장 큰 게 뭐냐면은 격리라는 거죠. 이미 많은 분들이 아마 겪으셨을 것 같아요. 네, 많은 분들한테 뭐를 갖다 요청을 하나요? 자가 격리를 요청을 합니다. 그리고 좀 더 위험성이 높다, 감염 위험성이 높다 하는 분들은 어떻게 해요? 시설에다가 격리를 시킵니다. 물론 이제 병자들은 이제 병실로 가겠지만은요. 네, 시설에다가 격리를 시키는 거죠. 두 번째는 감염자가 방문했던 시설을 갖다가 공개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 공개를 하고 소독을 하고 폐쇄를 시킵니다. 그래서 이걸 알리는 게 뭐냐면은 그쪽에는 감염의 위험성이 있으니 오지 마라라고 하는 거죠. 아마 이런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는 걸 갖다가 보실 겁니다. 세 번째는요, 실내 집회 자제를 권고를 하죠. 네, 그래서 지금 교회라든지 뭐 여러 가지 집회가 열리는 곳이 상당 부분이 이제 많이 축소됐다는 것을 갖다가 아마 어제부로 아마 경험을 하셨을 겁니다. 네 번째는 그래도 중국이 위험 지역이잖아요. 그래서 중국인에 대해서 우리나라에 이제 다시 돌아오는 중국인들이 있습니다. 네, 중국인들에 대해서 우리가 관리를 강화를 하거나 또 한편으로는 정말 그 다른 나라에서도 하듯이 입국 금지까지도 아마 어느 정도는 검토하고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것이 뭐 어떤 게 더 효과적인 방법이냐라는 것은 이제 좀 더 전문가들 사이에 의견을 모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들으셨겠지만은 계약을 연기를 했죠. 유치원, 초, 중고 계약을 연기를 했거든요. 대학도 아마 자율적으로 연기한 데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같이 모이는 것을, 사람이 모이는 것 같다가 가급적 지금 줄여보자고 하는 거죠. 또 이런 조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병이 있는 사람들이 병원에 방문을 했을 때 오히려 감염의 위험성이 높다고 생각을 해서 이렇게 전화로도 물어보고 처방할 수 있도록. 그럼 처방은 누가 받아가냐? 처방은 이제 대리자가 건강한 사람이 받아가도록 뭐 이런 조치 등등을 취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더 많은 좋은 효과적인 방법들을 갖다가 더 등장시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이렇게 국가가 할 일을 갖다가 하는 것을 담당하는 사람들은 누굴까요? 네, 첫 번째가 당연히 정치인이겠죠. 네, 두 번째는 전문가들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러한 감염에 대해서 잘 아는 이 전문가들이 되겠죠. 그 세 번째가 이제 의료기관입니다. 네, 정말 그 환자들을 갖다 담당하고 검사를 하고 하는 의료인들이 되겠죠. 자, 이게 국가가 할 일이고요. 내가 할 일은 뭘까요? 내가 할 일은 세 가지입니다. 네,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내가 안 걸리기가 되겠죠. 네, 두 번째는 당연히 내가 안 옮기기가 됩니다. 세 번째는 내가 혹시 걸릴 수 있다고 생각할 때는 제때 진료받기입니다. 이 세 가지가 되겠죠. 내가 안 걸리기. 내가 안 걸리기가 나한테 가장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네, 내가 걸리는 것은요, 바이러스가 나한테 들어왔다고 다 걸리는 게 아니거든요. 네, 이것은 제가 지난번에 신종 코로나 안 걸리기에서 강의한 적이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요, 나의 저항력입니다. 나의 저항력을 떨어뜨리는 게 뭘까요? 네, 1번이 두려움, 2번이 스트레스. 네, 그래서 스트레스, 두려워한다. 네, 그러면 저항력이 떨어져서 걸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 스트레스가 있다. 뭐가 불만이다. 누가 잘못하는 것 같다. 그래도 또 저항력이 떨어져가지고 더 잘 걸린다는 거죠. 네, 그래서 국가가 할 일은 국가가 하게 하고요. 내가 할 일은 내가 함으로써 역할 분담함으로써 내가 두려워하지 않고 스트레스 받지 않고 그럴수록 저항력이 커져서 나는 안 걸리게 됩니다. 두 번째가요. 제가 이미 강조했지만은 자주 손 씻기입니다. 이게 사실은 내가 취할 가장 첫 번째거든요. 네, 이 코로나19 바이러스는요. 손으로 전파가 됩니다. 주된 방법이 이겁니다. 그런데 이게 피부를 통과하지 못합니다. 뭐 피부를 내가 아무리 만진다 그래서 통과하지 않고요. 점막으로 이게 침입을 하거든요. 점막은 어디 있을까요? 입에 있고 코에 있고 눈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손을 씻지 않았다. 그러면 얼굴에다 손 대지 마세요. 네, 입이나 코, 눈을 갖다가 만지지 마시라는 거죠. 네 번째는요, 내가 만성질환자나 고령자다. 그러면은 당분간만 사람이 많은 곳은 방문을 자제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말 알 수 없으니까요. 네, 이거는 이제 보통 사람들은 그럴 필요가 없으세요. 만성질환자나 고령자만 해당이 되고요. 다섯 번째는요, 마스크 사용하기인데요. 이 마스크는요, 잘못하면은 거꾸로 해가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마스크를 제대로 사용하기입니다. 사용하려면은. 네, 그래서 이 마스크 제대로 사용하기는 제가 이것도 강의에 올려놨습니다. 신종 코로나 마스크의 효과는 이라고 해서 여기를 참고하셔서 마스크를 제대로 사용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 하셨으면은, 네, 그 다음에는 위축될 일이 없습니다. 네, 위축되지 마시고요. 원하는 거 하세요. 원하는 일상이라든지, 원하는 일이라든지, 원하는 관계를 하세요. 네, 요 몇 가지만 지키시면 됩니다. 얼마든지 하셔도요, 나는 안 걸립니다. 또 하지 말으셔야 될 게, 집에만 계시다고 요새는 하루 종일 이 코로나19에 대한 방송을 합니다. 여기만 쳐다보고 있으면은요, 또 스트레스 받고, 열 받고, 또 두렵고 그래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저항력이 떨어지니까 또 걸리기 쉽잖아요. 네, 그래서 적당히 보시고요. 또 이 국가가 할 일을 자꾸 내가 하려고 하지 마세요. 국가는 어차피 지금 아까 내가 담당자가 있다 그랬잖아요. 그분들이 할 일입니다. 그분들 하기도 바빠요. 예, 근데 나까지 관여를 하잖아요. 그럼 그분들도 힘들고 나는 또 나도 힘들어서 나는 또 더 잘 걸리게 됩니다. 네, 그래서 그냥 그것은 국가가 하도록 내버려 두시라는 거죠. 자, 두 번째가 내가 안 옮기기입니다. 내가 안 옮긴다는 것은 이런 부분만 해당이 됩니다. 내가 호흡기 증상이 있을 때, 그러니까 기침을 한다든지 열이 난다든지 할 때, 네, 이럴 때 내가 안 옮기기를 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뭘 것 같으세요? 내가 그 바이러스를 갖다가 잡아먹으면 됩니다. 그게 뭐냐면은 집에서 하는 휴식입니다. 네. 병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뭘 하겠다 그러지 마시고 병이 있으시면은요, 호흡기 증상이 있으시면 집에서 쉬세요. 예, 그러면은 휴식이야말로 뭘 먹어서 낫는 게 아니고요. 휴식이야말로 내 저항력을 키워서 내가 몸 안에 갖고 있을 바이러스 갖다 내가 잡아먹게 되는 거죠. 이게 가장 확실한 방법이고요. 그래도 내가 병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외출을 해야 되겠다. 그럴 때는 이제 밖에 나가서 기침을 하시잖아요. 네, 그럴 때는 기침을 하실 때는 이 옷소매에다 대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네, 이렇게 하시면은요. 내가 바이러스를 갖다가 배출했다고 하더라도 다 내 옷에 묻게 되겠죠. 네, 다른 사람으로 퍼지는 게 아니라. 이게 이제 확실한 방법이고요. 그 다음 방법이 이제 마스크 사용하기입니다. 네, 마스크 사용에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이거 다 막지를 못하거든요. 네, 그래서 제대로 잘 사용법을 익히셔가지고 제대로 사용하시면은 그 다음 효과가 있을 겁니다.
자, 이제 하나 남았죠? 그러면은 내가 제때 진료 바뀝니다. 네, 어떤 때 내가 의료기관을 찾아가야 되느냐? 네, 첫 번째는 지금 뭐 경미한 증상 때는 집에서 쉬는 게 1번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꾸 증세가 심해지는 것 같아요. 이럴 때 이제 당연히 의료기관을 찾아가야 되고요. 두 번째는 내가 감염자에 접촉한 게 확실하다. 네, 그럴 때도 당연히 찾아가야 되겠죠. 네. 그래서 이거를 또 소홀히 하시면은요, 내가 중증자가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내가 제때 진료 바뀝니다. 지난 며칠 사이에 코로나19 발생이 갑자기 확 늘었습니다. 그리고 사망자도 생겼죠. 네, 그렇다고요. 더 두려워하거나 위축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네, 국가가 할 일은 국가가 하게 하고요. 내가 할 일은 내가 해보세요. 그러면은 가장 빠른 시간 내에 내가 원하는 일상으로 되돌아가게 됩니다.